조선 역사 속에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가장 오래 기억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 어린 왕이 어떻게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름이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살의 왕이 되다. 1452년 조선의 제5대왕 문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홍의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단종입니다. 당시 나이 12살.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궁궐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대신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했다는 사실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대신들이 대신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좌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궁궐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그림자. 단종에게는 강력한 삼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은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이 뛰어났고 자신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 그 생각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는지는 역사가 아직도 논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결코 비어있는 자리를 오래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유정난, 계획된 쿠데타. 1453년 개유년. 이 사건은 흔히 개유정난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정권은 김종서와 황보인 중심의 대신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친형이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그림자 속 설계자. 한명회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급제도 늦었고 권력의 중심에 선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데 능했고 권력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말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한명회는 김종서 제거 계획을 세우고 군사 동원과 명분 정리까지 준비합니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습격합니다. 칼이 번뜩이고 김종서는 쓰러집니다. 이후 궁궐은 장악됩니다. 반대 세력은 체포되고 제거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명회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단종의 침묵. 개유정난 당시 단종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 충신들의 죽음. 그러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힘이 없었고 군사는 이미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권력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단종은 실질적으로 고립됩니다. 왕위에서 밀려나다. 1455년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놓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양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선택이었습니다. 15살. 왕이 되기엔 어렵고 왕위를 지키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상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합니다.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새로운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 한 사람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비밀리에 일어났습니다. 성산문, 팍백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흥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보기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고 그들은 처형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한 충절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유배 그리고 고립.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작은 산골 마을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궐의 높은 담장 대신 산과 강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직접 남긴 시에는 쓸쓸함과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천년의 한이 강물에 실려 흐른다. 짧은 문장 속에 그의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영월의 숨은 충신 어몽도. 어몽도는 영월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유배온 단종을 직접 보좌하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사망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결. 그러나 당시 영월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었던 인물의 시신을 함부로 수습하면 역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어몽도가 나섭니다. 그는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었다면 그 역시 역적으로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어몽도의 행동은 권력과 무관한 순수한 의리였습니다. 단종의 죽음 미스터리. 단종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논란입니다. 기록에는 스스로 목을 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17의 소년이 정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당시 세조는 이미 여러 차례 복위 시도를 겪은 상태였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정통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금부도사가 내려와 사약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다른 설은 교살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세조 정권 아래에서 편찬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종의 죽음은 공식적 자결이면서도 강요된 죽음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폭권.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은 죽은 뒤에야 다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 단종은 복권되고 정식 묘호를 되찾습니다. 영월에는 그의 등 장릉이 조성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운의 왕, 조선을 올린 어린 임금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단종을 잊지 못할까? 조선에는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도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강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오래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의 이야기가 권력의 잔혹함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살의 왕이 되고 17의 생을 마친 소년. 그는 선택하지 못한 운명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충성은 어디까지인가?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는 실패한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영월의 남은 이야기. 영월의 장릉에는 지금도 바람이 붑니다. 단종은 훗날 복권되어 정식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어몽도의 충절도 뒤늦게 평가받습니다. 역사는 결국 기억하는 자의 손에 남습니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의리는 남습니다. 조선의 산과 강은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영월의 장릉에는 오늘도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 앞에 서서 한 소년왕을 떠올립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했던 삶. 그 짧은 생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단종의 이름은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